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라입니다. S&P가 지난 13일 프랑스 등 유로존 9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하면서 그 여파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내리고 있고 환율은 또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86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현재 1840선까지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개인이 21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은 현물을 13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을 7600계약 정도 대거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통해서 현재 2100억 원 넘게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현재 1845포인트, 전거래일보다 29포인트나 내린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사흘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20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는 역시 2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는 다시 520선 아래로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4포인트 정도 내린 519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 시장도 점검해 볼게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5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유로존 악재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사흘 만에 다시 오르는 건데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오래된 악재인 만큼 불확실성 해소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아 상승폭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1153원대에 출발한 이후에 그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거래일보다 5원 30전 오른 1153원 6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 가격까지 꼼꼼하게 남겨주시고요. 한 종목만으로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열어두겠습니다. 02-3153-2613번,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직접 통화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을 통해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해 볼 테니까요. 아직 고민 해결 안 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빠르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신청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미국은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는 기록을 냈지만 S&P가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는 소식에 하락으로 마감됐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로존 문제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그 S&P 유로에서 이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유로존 국가들 9개국 대상으로 이제 신용평가를 이제 강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그 전에 영국에 있는 피치에서는 프랑스 신용등급을 올해는 강등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피치 쪽에서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데 S&P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스트리아도 역시 한 단계 낮췄고요. 이탈리아는 뭐 2단계씩이나 낮추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반응은 예상 밖으로 시장이 잘 견디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독일도 역시 0.5% 정도, 프랑스 당사국은 거의 약보합 0.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그 루머로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했을 경우에 독일은 한 단계, 프랑스 2단계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건들지 않고요. 오히려 프랑스만 한 단계 하락시켰습니다. 지금 그 S&P에서 나온 코멘트 내용을 본다면 S&P가 원하는 것은 긴축보다는 양적 완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찍어내라. 22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미국 FRB처럼 양적 완화하는 것이 더 정석이다라는 것을 지금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치에서 말한 것처럼 또 S&P에서 말한 것처럼 유로존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역시 22의 역할 확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22에 대한 부분, 역할 확대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22는 역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만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대출을 통해서 또 2월에도 한 6천억 유로 정도 대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출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공개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고, 이탈리아 국채라든가 지금 신용 국채 금리가 높은 어떤 나라들의 국채를 사주지 못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주가가 0.39% 정도 하락을 했는데 39% 하락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1월 소비 심리학 평가 지수가 예상 상회의 모습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여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존 무역자가 7년 6개월 내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줬죠. 다만 11월 무역 적자 큰 폭 확대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까지는 상회하지 못했고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3차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지표가 7%대 미만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지표가 또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문제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선물해서 7,650개를 매도하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0.64 정도 나오는데 이론 베이시스는 1.25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약 2,210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물에서는 개인들, 박스권 매매에 치중하는 개인이 오늘은 매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2,190억 정도 매수가 됐고 외인은 140억 매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70억 매도를 하고 있죠. 결국 외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투신이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적으로는 1849포인트, 47포인트의 일봉상 전환선 값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하회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면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중에 삼성전자가 2%대, 포스코가 2.8%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조선주 쪽에서 삼성중공업 2.4%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KCC 물량이 한 270만 주가 시장에 나왔다는 뉴스 때문에 지금 약간 그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투신권이라든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호남석유가 플러스권이고 나머지 뭐 화학주들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가 28포인트를 빠지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목은 한 2% 전후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 보아서는 시장의 매수세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시아장에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중국이 진율 인하, 긴축 완화를 통해서 진율 인하가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둔 매매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혹시 진율 인하가 된다면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했던 S&P에서 유로존 신용등급 강등을 이렇게 재료로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시장이 악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미국과 유로존에서 하락률이 제한된 걸 봤을 때는 시장은 그래도 아직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단기 악재로 봐야 하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하고요. 오후장 마감 전략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로존의 신용등급 강등은 단기 악재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의 미국 사례를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미국이 8월에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는 급격한 하락을 주면서 전 세계에 패닉을 줬습니다. 그때는 이제 갑작스럽게 얘기가 나왔죠. 사실 예측은 됐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달에 걸쳐서 계속 그 신용등 강등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상승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역시 프랑스나 유로존 신용등 강등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은 역시 여전히 상승 추세의 뒷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월봉 차트상으로 보면 적어도 14,000에서 1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지수의 위치에 차트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의 악재는
장기간 끌고 갈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겠고요. 혹시나 이번 주 금요일 날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ECB에 대한 역할을 풀어주게 된다면 시장은 정말 빠른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시장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악재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점 호전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절 랠리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춘절 다가오기 전까지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영향이 국내장에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중국 관련주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광주라든가 아니면 조선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또 전기전자업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 업종들도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과 그리고 오늘 새롭게 인사드리는 분인데요. 도희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힘차게 월요일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부터 받아봐야겠죠. 어떤 분과 첫 번째 전화 함께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지금 현재 집이고요. 예. TV 보면서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집이 어디세요? 인천입니다. 네, 서울 가까운 인천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까? LG화학하고요. 네, S맥, 네. 그다음에 나우컴 이렇게 있습니다. 세 종목의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건가요?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궁금한 종목은 이 세 종목이다 하시는 건가요? 예, 이 세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담겨 있고요. 일단 그럼 궁금하신 이 세 종목 LG화학, 나우콤, S맥까지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도 여쭤볼게요. LG화학은 33만 원에 50%고요. 네, S맥은 17,800원에 20%, 17,800원에 20%요. 나우컴은 12,600원에 20%요. 12,600원에 20%. 일단 매수하신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포트폴리오 일단 이 세 종목은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네. LG화학과 S맥은 수익 중이시고요. 나우콤도 뭐 매수 가격 근처에 있고요. 예, 예. 네,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인가요? 일단 뭐 향후 주가의 향방이 제일 궁금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단기로 이제 종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단기로 가야 될지 중기로 가야 될지 네네. 그런 것들도 전문가님들한테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나우콤도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고 있는 게 잠깐 쉬는 건지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지 이 점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자세하게 제 옆에 계신 이성규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네네. 팀장님하고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제가 최근에 그 상담을 이렇게 드렸던 어떤 투자자분들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대부분 이제 손실이 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런 고민보다는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동안 손실도 많이 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네네. 뭐 전화는 뭐 잘 주셨고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이런 거를 꼼꼼하게 좀 이렇게 상담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LG화학이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LG화학부터 이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LG화학 예. 33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화학주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이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에너지 섹터랑 이 화학 섹터거든요. 예. 사실 그 에너지 섹터랑 화학 섹터라는 게 그렇죠. 장기적으로 이제 놓고 보게 되면 물론 주가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에너지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래도 계속 쓰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봐야겠죠. 예, 예.
그래서 물론 경기 불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익 실적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적 관점보다는 일단은 LG화학에 대해서 좀 장기적 관점으로 가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다고 한다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그 배터리 부분을 이제 분사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뭐 투자자님도 아시겠지만 뭐 그 이후에 매수하셨는지 뭐 그 이전에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부분들이 왜 악재로 작용했었냐면 지배 구조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기업을 뭐 어느 기업에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상 그 기업을 분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핵심 역량을 띄어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합병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 좀 합병하는 추세였는데 LG화학이 반대로 기업 분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평가를 내렸었어요. 왜 하필이면 이런 때 분사를 하냐 이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자체가 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설과 관련된 그 화학 쪽이랑 건설화학 쪽이랑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그 전자기기 그 소재 쪽으로 해서 부품 소재가 아니라 그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그런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하고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서 어느 부분에 많이 집중하냐면 IT 기기 쪽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향후 향방성은 물론 그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이 향방성은 좀 틀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유리한 위치에 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뭐냐면 삼성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IT 기기에 그러니까 배터리를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의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배터리를 좀 크게 만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술 교현이 크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LG화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이고요. 실제로 그 LG화학의 그러니까 작년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BP 포인트라고 해서 손익분기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 배터리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실적 부진들이 순이익으로 돌아서면서 아마 실적 부분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2019년 맞죠? 2009년, 10년에 들어서면서 2010년까지는 이익이 크게 증대했다가 2011년에 들어올 때는 2010년하고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이익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았어요. 매출 추이는 빠른데 그만큼 뭐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버리니까 일단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그 배터리 사업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순이익으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올해부터죠. 이익은 개선세로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 LG화학도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익 추세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BP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점 일단은 그런 점들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화학 부분이 좀 문제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그 PVC라는 게 이 건설 부분하고 많이 연동이 됩니다. 건설 부분하고 많이 연동이 되는데 건설 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살아날 전망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 정도의 이익 추세만을 기록한다고 보고 화학 부분이 그러니까 2차 전지 부분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 상태는 일단 이익 측면에서는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홀딩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리겠고 다만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33만 원이기 때문에 33만 이하로 이탈할 때 굳이 그거를 홀딩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제가 33만 원에 제시를 해드리겠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관점에서 해드릴게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특별하게 정해지 않겠지만 만약에 올해까지 계속해서 홀딩을 하실 관점이라면 일단은 40만 원 선을 제가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학 부분이 그만큼 저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먼저. 시청자님? 네네. 네, 듣고 계시죠? 네. 끊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LG화학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우콤을 좀 설명드려 볼까요? 이거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예. 네.
지금 근데 굉장히 테마도 테마지만 네. 그 다른 정치 관련 테마보다도 네. 근거 없이 뭐 누구의 뭐 무슨 관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실적이 확실하게 나아질 거라는 생각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어떤 점을 보셨나요? SNS가 허용이 됐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자, 볼게요. SNS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표적인 거. 나우컴이 가지고 있는 거. 아프리카죠. 잘하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구글이 유튜브 갖다 뭘 하려고 그러냐면 그 연예인들의 개인 방송을 하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아프리카 TV도 연예인들이 실제적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죠. 예. 나우컴이 아마 나중에 그 방송 언론이나 연예인 어떤 사업보다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기업에 대한 매수 보고서를 6,000원, 5,000원 사이에서 썼었어요. 그게 너무 급등한 다음에 매수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저도 성장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 15,000원은 뭐냐면 동종업계 UCC라든지 이런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그 PER을 적용한 것 뿐입니다. 저도 저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모든 전망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약간은 지금 어느 정도 고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락을 한다가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만약에 하락을 했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 좋아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오래 걸릴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관심사가 이거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관점에서 홀딩 관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클 수도 있겠지만 11,000원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그 부분에서 매수가 지금 밑에 보게 되면 11,000원 이하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이탈하면서 물량 출회되게 됐을 때는 일단은 한번 쉬었다 간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다시 반등을 줄지도 모르고요. 시장님 잘 보셨어요. 아프리카 TV 굉장히 좋습니다. 성장 전망이요.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근거 없는 테마주보다는 나우컴이 오히려 고평가라도 안전해요. 지금은 훨씬 더. 네. 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그거를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급등락이 많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크게 잡는 것보다는 일단 14,000원에서, 물론 제가 15,000원 설정을 해놨지만 1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4,000원 이요? 부담도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 한 종목을 볼게요. 그래도 제가 좀 안심이 돼요. 시청자님은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시니까. 아마 네네. S맥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터치 패널 업체죠? 예. 예. 터치 패널 업체고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터치 패널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들을 납품을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선전을 하게 되면 S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보겠죠. 예. 터치 패널 근데 관련 저기 네. 무중 관련 공시를 한 이후에 네네네. 주가가 갑자기 힘을 못 살려가지고 네. 처음에는 무중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 무중을 받기 전에 네.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요. 이 무상증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무상증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업 주식수를 지금 한 주당 1주로 배정을 해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동 물량을 2배로 늘리는 건데 그거 보통 왜 늘리냐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워낙 저평가가 돼 있어서 물량을 늘려줘서 말 그대로 그 주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늘린다는 거. 그거 하나 점이고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부각을 받지 못해서 무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대부분 보러 가면 이제 주가를 올리는 건데, 주가를 올리는 영역 중에서 무증을 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무증은 오히려 악재가 됩니다. 유동 물량이 많은 만큼 매도를 내놓을 수 있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S맥 같은 경우는 실제 이익을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10년이에요. 재작년 같은 경우 한 주당 1,800원 정도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 2,000원 선 넘어갈 겁니다. 관련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좀 저평가돼 있어요. 가장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S맥에서도 좀 자신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무증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제가 1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부터 급증해서 상승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탈한다는 것은 그 무증한 물량들을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0원, 약간 위에서 18,300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를 손절가로 반드시 좀 정하시기 바라겠고, 일단은 그 삼성전자 선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목표 주가는 제가 24,000원, 지금 여기서 표시가 안 됩니다. 2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4,000원의 목표 주가는 19일 이전인가요? 어떻게
어떤 19일 이전이죠? 그 19일 이제 무상증자가 좀 네. 반영이 되는 그 아니요.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손절가 기준이요. 손절가 기준에서 19일까지 다가가서 18,300원 이탈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때까지 주가가 잘 버티고 있고 실적 부분들을 봤을 때는 24,000원으로 제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사실상 목표 주가가 언제 도달할지 모릅니다. 무상증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아, 네. 네. 돈 많이 되셨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네. 공부 많이 하시고 투자하시는 만큼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고요. 네. 예, 고생 네, 많이 고맙습니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는 인터넷에서 한번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요.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통해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자는 다우깃을 들어왔습니다. 앞서 전화드렸던 종목처럼 나우콤처럼 SNS주인데요. SNS 관련한 선거 활동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 이후에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3151님께서도 다우깃을 많이 올랐을 때 매수를 하셨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주목될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16,600원이고 비중이 40%. 이번은 도희준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나우콤과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예. 그 테마에 엮여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기술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 다우기술 같은 경우 인터넷 기반 인프라 솔루션인 웹 서버, 메일 서버 등 컨설팅 업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다우기술 같은 경우 작년 11월에 부동산 지분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는 뉴스가 뜬 적이 있었고 네. 그 후로 이제 저평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많이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 급격한 상승이 예.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지금 그 너무 단기간에 70% 이상의 급등을 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에 부담이 있는 상태고 조정 구간이고 지금 11선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네. 물론 여기서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향후의 향방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 있어서 좀 극도의 주의를 좀 요하고 있고요. 만약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3,000원 이하가 붕괴되면은 손절을 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테마주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 16,000원 이상 다시 매수가 근처 오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40%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로 축소하는 게 저는 좋을까요? 테마주는 한 20% 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깔끔한 상담 들어봤습니다. 절반 정도로 매수가 보고 나왔을 때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은 서울반도체 봐드릴게요. 140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2,600원이고요. 비중이 20%.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이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서울반도체 LED 관련 이제 대표적 예. 기업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LED 관련주들이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 2분기서부터 이제 업황이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 LED 쪽에서 그 디스플레이 쪽보다는 저는 이제 조명 시장 쪽을 더 보고 있는 측면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집에서 이제 뭐 LED TV를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LED TV를 사놓으셨는데 만약에 방송국에 여기 조명 없으면 방송 못 보겠죠. 그런 만큼 조명 시장이 더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업황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빠르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들은 없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정책 자체를 밀어줄 것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계속해서 요즘 따라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전기 아껴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전기 아끼는데 전기 아끼는 것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LED 관련해서 조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거에도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요. LED에 관한 이렇게 정책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내놨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LED 관련 부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조명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조명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그 이격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것은 LED 산업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바닥 구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2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2만 5천 원 부분 중단 부분까지만 좀 제시를 해드리고 향후 업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그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일부 물량들 처분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현재 계속해서 보유 관점에서 좀 가져가셔도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보셨죠? 저렇게 명쾌하게 상담드리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셨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아직 고민 상담 못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통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롯데 삼광 봐드릴게요. 보내주신 분은 7646번님인데요. 7646번님의 롯데 삼광 38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매수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전저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특히나 음식료 예.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발 악재로 지금 증시가 많이 예. 힘든데요. 이럴 때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예. 업종이 음식료 업종입니다. 이게 경기 방어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2년 웰가와 파스테르 유업 합병과 더불어서 빈가 부분에 이제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어요. 예. 실적 개선도 기대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 한번 보게 되면요. 전저점 부분에서 매수한 거는 아주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지금 그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나 지금 이제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만약에 경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글로벌 악재가 부각돼가지고 만약에 경기 방어주가 예. 부각이 된다 치면은 이건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 중장기로 보유하는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는 중장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손절가도 여쭤보고. 네, 그럼 일단 차트상으로는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분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매수가가 네. 좀 낮은 편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손절가를 38만 원 선에서 좀 더 낮춰가지고 그 전저점 밑꼬리 부분이 35만 원 정도의 손절을 설정해 드리고 싶고요. 일단 1차 수익 구간은 이제 목표가 정도는 42만 원에서 43만 원 정도 되겠는데 예.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한번 들어봤네요. 다음 종목은 넥솔론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479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넥솔론 4,89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인데 이 태양광 관련해서 기대감 때문에 한 닷새째 많이 올랐었거든요. 조금 네. 내려와 있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뭐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도 이제 있는데요. 네. 그 넥솔론 같은 경우는 일단 OCI 그 자회사죠. OCI 자회사고요. 이제 인고미 웨이퍼 등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 OCI가 가파르게 좀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규모 수주를 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같은 그 동종 그러니까 태양광 업계들이 좀 동반 상승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데는 실적이 안 나왔는데 그런 태양광 산업이 이제 좋아진다라는 OCI가 대규모 수주를 하는 것을 보면서 대규모 수주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들이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올라간 경향들이 있겠지만 넥솔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OCI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동종 업계들 다른 업계들보다는 일단 OCI가 수주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넥솔론 같은 경우는 테마성으로 올라간다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익이 조금씩 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가파른 상승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시장의 흔들림에서 다시 한번 또 흔들릴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넥솔론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업계보다는 긍정적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가 지금 한 4,890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홀딩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렇죠. 항상 매수한 부분에서 뭐 버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밑에 부분으로 하락을 할 때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절가를 역시나 매수가 근처에 한 4,85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홀딩 관점에서 OCI 주가 추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 기업이 올해 그 주당 순이익은 작년 같은 경우가 한 600원 정도에 달했었고요. 올해 OCI까지 포함한 OCI의 그 순이익 추이를 봤을 때는 한 10% 정도 큰 폭의 성장보다는 한 1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들 적용했을 때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6,000원 선으로
선으로만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그런 점 참고하시고 향후에 그 태양광 업계도 더 좋아진다고 한다면 네. 그때는 홀딩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셔도 좀 괜찮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 더 왔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서울 영등포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서울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예.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신데요. 어떤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 광명전기요. 네, 광명전기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매수하신 가격은 어떻습니까? 3,700원대래요. 네, 많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네요. 3,7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네, 그렇다면 비중은요? 비중은 지금 80% 돼요. 80% 비중으로 예. 담으시고 나머지 20%는 현금 들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만 매수하셨네요. 예,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 주식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네, 80% 비중으로 광명전기.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많이 대북 송전주 올랐을 때 가격을 매수하셨는데 예. 오른 이후에는 조금 옆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 손실이 뭐 큰 상태도 아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하실 것 같고 앞으로의 그렇죠. 주가 방향성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비중이 80%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포트폴리오 네. 종목들 좀 다양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옆에 계신 도희진 전문가님과 직접 대화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지금 종목을 광명전기를 들고 계신데 혹시 예. 그 종목 선정의 이유를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방송국 전문가가 그 광명전기가 괜찮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 저도 보니까 좀 그게 막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 쪽에서 그냥 한번 이렇게 그 주식 해본다고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져가지고 예. 그럼 이 기업이 그 예.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이게 전기전자 뭐 대북 같은 그쪽에 관련된 그 산업을 한다고 예. 걸 들었거든요. 예,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은요, 사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수배정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예. 수배정관이란 거는 이제 그 특별 고압 전기를 이제 분배해 주는 거예요. 아파트나 공장 이런 데서 예, 좀 예. 특별 고압 전기를 이제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좀 낮게 예. 분배를 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예. 지금 현재 광명전기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올랐다고 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것은 남북 경협 테마에 엮여가지고 오른 겁니다. 그래요? 예, 실적도 살펴보면요. 3분기 때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누적 매출액도 그 작년 대비 65% 수준밖에 안 돼요. 실적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오른 데 있어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했는데 주가 급등이 사유 없다는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래요? 예, 자기들도 주가가 왜 올랐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른 배경을 한번 보면요. 예.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예. 주가가 빠르게 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사업 내용 중에 대북 송정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래요? 지금 현재 그 예. 김정은 후계의 구도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11일 같은 경우에는 동해 미사일 시험 발사됐습니다. 예. 그 건 때문에 제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출렁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를 보면은 예. 기업 가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테마에 엮여서 유동성의 힘으로 올린 겁니다, 이게. 그래요? 예, 한마디로 거래량, 그 돈으로 올린 거예요, 돈으로. 너도. 예,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를 해 드릴 텐데요. 예. 일단 투자자님께서 좀 그 비중이나 가격을 볼 때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이 상당히 테마주 위험한 주식인데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예. 자체가 너무 큽니다. 이런 주식은 이제 80% 이상을 그 담을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 테마주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예. 테마주는
선침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테마주는 선침해를 해야지 예.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나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 종목 사시면서 기대 수익률이 있으신가요? 예? 얼마까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 그 4,000원까지 이렇게 그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4,000원이라면요, 지금 매수가가 이제 3,700원인데 예. 단 10% 수익을 추구하려고 이런 종목에 들어오는 것은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종목 교체를 강력하게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종목 교체를요? 예, 시장에 지금 테마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굳이 지금 대북 관련 테마가 왜 위험하냐면은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매수가까지는 그럼 올라오기 힘들겠네요. 근데 오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 오늘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충분히 손절할 기회도 주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성급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예. 성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지금 이동평균선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 말씀은 이제 80% 비중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N자형 패턴을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고점 부분인 지금 매수가 좀 도달하시면요. 일단 비중을 축소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비중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그 예. 교체 매매 하시는 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손절가 제시해 드릴게요. 예, 손절가는 지금 현재 3,200원, 3,245원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예. 그 20일 이평선 깨지면은 그 3,000원 부분이 이제 20일 이평선 그 아래이거든요. 근데 예. 전저점 부분 해가지고 3,000원 부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예. 손절할 때는 그 일부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전량을 다 손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또 고민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빠르게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들어왔는데요. 985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가격이 25,200원이고 비중이 20%인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한참 됐다고 하시네요. 매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앞서 뭐 전화했던 김동섭 이사님도 IT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고 하이닉스 뭐 디램 가격 바닥 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디램 가격이 바닥을 친 거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왜냐하면 그 LP다라든지 이제 감산을 그렇게 하는 이제 대부분의 그 감산은 예. 업계들이 감산을 하는 추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바닥 국면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이익이 안 남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생산할 이익이 안 남는데 반도체를 굳이 뭐 생산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업황 국면은 바닥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D램보다는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예. 그 중에서 뭐 대표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역시나 하이닉스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갈 것이라고 좀 예상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 대해서 뚜렷한 그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그 하이닉스의 그 고질적 문제였다고 한다면 주인이 없었죠. 그동안 맨날 네. 바뀌고 옛날에 현대전자였다가 맨 처음에 LG에 있다가 현대로 왔다가 그동안 뭐 메가대선도 못 찾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SK에 이제 좀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니까 그 주인이 생겼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그 그룹이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뭐 SK텔레콤도 있고요. SK네트워크스가 옛날에 뭐 휴대폰 사업 부분도 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하이닉스와 시너지 효과는 더 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같은 경우는 네이트라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과 연동시켜서 나갔을 때는 하이닉스의 발전성은 그동안 어떤 그룹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홀딩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IT 업황 자체가 물론 지금 최근에 들어서 많이 매수는 하고 있는데 업황 자체가 그렇게 상당히 뭐 긍정적이라고만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가 잘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업계의 그 경쟁도 만만치가 않죠. 물론 협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또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그렇게
오랫동안 또 손실이 나면서 오랫동안 보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짧게 2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그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한 3만 원 선 정도를 좀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꼭 지키시면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KP케미칼 봐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이고요. 40% 비중으로 담으셨는데 언제 매도할까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손실 중이시고요. 예, 지금 손실 중이시고요. 네. 글쎄요, 제가 지금 호남 석유 합병 검토 이슈로 네. 이제 한때 부각을 받았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는 말로 이제 약간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가가 현재 지금 매수 자체가 이제 18,000원대 부분인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18,000원에서 매수하고 나서 이제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볼 때는 저점을 잡고 다시 상승을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급한 손실 확정보다는 조금 차분히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수급면으로 볼 때도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여유로운 관점으로 조금 보유 관점을 좀 제시해 드리면은 아마 그 매수가 부분이 18,000원까지는 한번 도달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종목 교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만 18,000원까지는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저점 같은 경우 손절가는 13,500원 이탈 시 손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긴급이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봐드릴게요. 매수를 하신 건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가방 컴퍼니요. 15,200원이라고 써주셨고요. 테마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릴게요 하셨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6360번님인데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으로 봐야 할 것 같고 테마주에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테마주 접근하는 것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그 정부에서 테마주들에 대해서 금융 감독을 그러니까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일단은 테마주는 당분간 쉬시는 게 좋아요. 쉬시는 게 좋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상 테마주들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계좌를 추적한다고 하는데 계좌 자체가 보통 한 테마에 한두 개가 쓰이는 게 아니고요. 10개, 20개까지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사실상 잡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많이 움츠려 들 겁니다. 네. 이런 테마들이요. 아가몬 컴퍼니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또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 장국의 제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럴 때는 손쓸 틈도 없이 이런 거를 바로 그러니까 손절할 틈도 없이 바로 급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테마라는 것이 일단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모멘텀이 나고 실적이 나야지만 테마도 어느 정도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아가몬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대책 수혜주라고 이제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적이 실제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이 주가들은 전부 다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테마주도 접근함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시고 따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200원으로 매수를 하셨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15,200원을 다시 한번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좀 크게 발생한 측면들이 있는데 이 거래량이 아직까지 그렇게 출회되지 않았고 이 거래량을 다시 한번 출회시키고 하려면 여기서 바로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이 매수한 세력들도 굉장히 손해가 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만 1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그 부분 도달하게 됐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라고 좀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만 아무리 테마성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근거 있는 종목들, 실제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는 종목들에게 한 번 더 접근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좀 꼼꼼하게 접근하시라고 그렇게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537번님 급하신 것 같아서 빠르게 한 종목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 매수 가격이 145,000원이에요. 비중이 20%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대제철 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 철강 업체인데요. 네. 지금 업종 대표주인 만큼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 유럽발 악재가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에 그 지금 상승하는 업종이 지금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근데 만약에 상승하는 업종이 나오면은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긴축 완화 우려에도 수혜주가 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이는데요. 네. 매수 가격이 14만 5천 원이죠. 수정해서 다시 한 번 또 보내주셨거든요. 14만 5천 원이요. 예. 현대제철이요. 네, 현대제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아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오히려 지금은 물타기를 고려할 시점이지 손절을 고려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과 그리고 오늘 처음 함께 하셨는데 명쾌한 답변해 주셨던 도희준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요, 내일 한 번 더 방문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